늦은 밤 병원 복도에 간호부장의 고성이 울려 퍼집니다. 한지우 간호사, 지금 당장 사표 써. VIP 병실을 비워두고 312호 말기 환자 곁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변 간호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쏟입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각, 또각.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다가오는 발소리입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립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간호부장이 고개를 돌려 복도 끝을 바라봅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숨을 죽입니다. 과연 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사흘 전 밤 11시 명성대학병원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보호자들의 불안한 목소리가 복도를 채웠죠. 한지우는 7시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간호사복 주머니에는 땀에 젖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고 발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 혈압 체크 부탁드려요. 선배 간호사가 차트를 건넸습니다. 침대 번호는 312, 8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 환자였어요. 차트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없음. 지우는 커튼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혈압 재러 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멈췄어요. 노인의 가슴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당직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시각 밤 11시 45분. 응급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간호사들이 하나 둘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커튼을 천천히 닫고 노인의 손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하얗게 센 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이불을 가슴까지 덮어드렸습니다. 마치 잠드신 것처럼. 괜찮아요. 혼자 안 두고 갈게요.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불을 끄며 한참을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복도로 나온 지우를 동료 간호사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너 또 보호자 없는 환자 맡았지? 응. 맨날 그러면 어떡해. 퇴근도 못하잖아. 지우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5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던 날,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졌던 그날 밤,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 순간의 두려움을. 그래서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자신 앞에서만큼은 누구도 혼자 떠나보내지 않겠다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지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조금 늦을 것 같아. 천천히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지우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민재의 아버지 얘기를 꺼내야 하는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우는 몰랐습니다. 곧 그 아버지를 직접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로부터 이틀 후 오후 3시 명성병원 응급실 입구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옷깃은 때가 묻어 있었고 바지 밑단은 해져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한 손으로는 허리를 부여잡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힘겹게 이동했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접수 창구 앞 젊은 간호사가 태준을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 슬쩍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저기, 접수 좀. 네,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간호사는 서류만 받고 최대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은 태준. 주변 사람들도 하나 둘 자리를 옮겼어요. 슬쩍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61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비틀거렸어요.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의 젊은 간호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태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초라한 작업복도, 땀 냄새도 개의치 않았어요. 어르신, 제가 먼저 검사부터 해드릴게요. 진료실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지우는 태준을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혈압을 재고 혈당까지 체크했어요. 허리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런데 지우가 혈당 수치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태준이 일부러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어지러우셨던 거예요. 약 드시기 전에 꼭 뭔가 드셔야 해요.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왔어요. 손에는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 야식이에요. 뚜껑을 열자 김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세요. 약은 꼭 밥 먹고 드셔야 해요. 저혈당으로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태주는 말없이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다 드시고 진료 받으세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한참 동안 김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내 수진이 야근하던 자신에게 김밥을 싸다 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보, 밥은 꼭 먹고 일해야 해요. 그때도 이런 따뜻함이었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김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주일 후 밤 10시 중환자실에 새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60 후반의 노인 환자, 폐렴 진단을 받았어요. 병상 번호는 401호. 환자 이름은 윤강수. 물론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강태준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일부러 감기를 악화시켜 입원했습니다. 기침을 심하게 하고 열도 내고 다리도 계속 절뚝거렸어요. 보호자분 연락처는요?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보호자 없음. 중환자실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의료기기의 삐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그 간호사는 어떻게 나올까?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교대 시간이 지났어요. 낮 근무 간호사들은 이미 퇴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세요? 한지우였습니다. 태주는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분명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간호사님, 지금 제 근무는 끝났어요. 그런데 어르신 다리 아프시다고 차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지우는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잠깐 마사지해 드릴게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렴 회복도 더뎌요. 아니, 괜찮습니다. 퇴근하셔야. 괜찮아요. 어차피 집 가도 혼자인걸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태준의 종아리를 주물렀어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아내 수진이 밤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보, 많이 아팠죠?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우의 손길과 수진의 손길이 겹쳐졌습니다. 어르신, 가족분이 정말 안 계세요? 네. 오래전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외로우시겠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태주는 눈을 떴습니다. 지우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그래서 환자분들 곁에 있어드리고 싶어요. 아무도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새벽 3시, 태준은 일부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가 짜증을 낼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밤 근무 간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지우였어요.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물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지우는 짜증 한 번 없이 웃으며 물을 따라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태주는 물을 마시며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분명 피곤할 시간인데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구나. 태주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퇴원 전날 오후 태주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의사가 내일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일주일간의 시험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척 쉬는 중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312호 병실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지우 간호사. 간호부장 박순희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312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힘들어 하셔서 잠깐 들어가려고요.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VIP 환자 입원하는데 준비는 했어요? VIP 병실은 이미 준비 다 됐습니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312호는 담당도 아니잖아요. 박순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태준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312호 할머니는 말기 환자세요. 가족분들도 안 오시고.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여기 붙어 있을 이유가 돼요? 지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있으면 할머니께서 편히 주무세요. 한지우 간호사, 정신 차려요. 넌 간호사지 가족이 아니에요. 박순희가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분의 가족입니다. 순간 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아내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여보, 환자분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제가 그 자리를 채워드릴게요.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눈빛,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마음. 태주는 벤치에 앉은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박순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환자분께는 가족이기도 하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VIP 환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312호 할머니도 똑같이 소중한 환자분이세요. 한지우 간호사, 지금 나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312호에 남겠습니다.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312호 문을 열었어요. 박순희는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당신, 각오하세요. 박순희가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돌려갔어요. 복도에 남은 사람들도 하나 둘 흩어졌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이 아이를 봐라. 너와 똑같구나.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한지우는 진짜였습니다. 거칠애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저 아이가 괜찮을까? 저렇게 원칙만 고집하다가. 태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퇴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오전 10시 병원 로비가 갑자기 술렁거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세대가 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천천히 내렸어요. 박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수행원 2명이 양옆을 부축했습니다. 병원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특실을 준비해 뒤었습니다. 박 회장,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회장이자 명성병원의 최대 후원자였습니다. 간호부장 박순희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VIP 병실로 가는 복도. 간호사들이 양쪽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박순희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어디 갔어요?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312호에 있습니다. 박순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 회장을 VIP 병실에 모신 후 박순희는 곧장 312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지우는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고통스러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밖으로 나와요. 지금 당장. 복도로 나온 지우. 박순희가 팔짱을 끼고 노려봤습니다. VIP 환자 들어왔어요. 왜 안 나왔어요? 할머니께서 숨이 가빠하셔서. 그만하세요. 박순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회장님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병원 최대 후원자예요. 그분 때문에 새 중환자실 장비가 들어왔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여기 있어요? 312호는 어차피. 박순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아들었어요. 어차피 얼마 못 사는 환자라는 말이었죠. 312호 할머니도 환자분이십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현실을 봐요. 병원도 운영이 있어요. VIP 환자 1명이 일반 환자 100명보다 중요해요. 저는 지금 당장 312호 포기하고 VIP 병실 맡아요. 이건 명령이에요. 박순희가 손가락으로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VIP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12호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거절하겠습니다. 순간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순희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312호에 남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고했습니다. 박순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좋아요. 각오는 했겠죠? 그리고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사팀에 보고할 거예요. 오늘 안으로. 같은 날 오후 4시. 지우는 312호 병실에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간호사님, 고마워요. 천만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한지우 간호사님? 네. 잠깐 밖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차트를 확인하듯 서류를 봤어요. 한지우 간호사님, 오늘 오후 3시부로 전산상 퇴직 처리가 들어갔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퇴직이요? 네. 간호부장님 요청으로 긴급 처리됐습니다. 업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하지만 저는 사표를 제출하시거나 징계 퇴출 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받아들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간호사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312호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어요. 산소호흡기를 쓰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7년 동안 일한 병원, 힘들게 딴 간호사 자격증,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 하지만 동시에 떠올랐어요. 5살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졌던 자신의 모습이. 저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사표 쓰겠습니다.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어요. 내일 오전까지 인사팀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돌아갔습니다. 복도에 남은 간호사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312호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하나 둘 고개를 돌렸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자세.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지우가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일주일 전 응급실에서 김밥을 드렸던 노인, 중환자실 401호에 입원했던 환자, 다리를 절뚝이며 걷던 그 할아버지.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겁게 말했어요. 잠깐. 사흘 후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앞. 지우는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날 복도에 나타난 남자가 간호부장을 불러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박순희가 찾아와 사과했어요. 한지우 간호사, 제가 실수했습니다. 퇴직 처리는 취소됐어요. 무슨 일인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뭔가 했다는 걸. 들어가자. 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빗 룸이었어요. 부드러운 조명이 비치고 넓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창문을 바라보고 있던 그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순간 지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은 60 후반의 남자. 꼿꼿한 자세,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김밥을 드렸던 그 노인. 중환자실에서 다리를 마사지해 드렸던 환자. 다리를 절뚝이며 걷던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앉으세요. 민재가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지우야, 소개할게. 우리 아버지야. 강태준. 지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명성의료재단 이사장이세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힘없이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태준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놀라셨죠?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고 당황스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버님. 변장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3번이나. 당신이 정말 우리 며느리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간호사라서, 고아 출신이라서. 지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태준이 테이블 위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제 아내입니다. 수진이라고 해요. 사진 속에는 간호사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처럼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던 사람이었죠.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환자에게는 가족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그 자리를 채워주겠다고. 지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312호 할머니 곁을 지킬 때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태준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족입니다. 지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왔어요. 고개 드세요. 지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젖어 있었어요. 태준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지우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당신은 정말 훌륭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우는 태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민재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한참 후 태준이 지우를 놓았습니다. 312호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편히 가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에 계셨죠? 네. 손 잡아드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어요.
그분은 혼자 가신 게 아닙니다. 지우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떠났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안말기였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일하려고 했죠. 환자들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더 쉬게 해줬어야 했는데. 아버님, 지우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니까요. 태준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죠. 수진이처럼.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준도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앞으로 병원에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게 해줘서.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식사가 나왔어요. 아버지, 건배할까요? 민재가 잔을 들었습니다. 좋지. 태준도 잔을 들었어요. 지우도 함께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시작을 위해. 세 잔이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태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였던 지우에게도 가족이 생겼어요.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가족이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312호 병실. 빈 침대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혼자 남겨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한지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